3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공부하고 매매합시다. 13번째 시간으로 공부 매매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주식 매매를 할 때 꼭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위해서 필수인 수령과 확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제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견을 갖고 있는 고수분들은 이런 관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영상은 철저하게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수령과 확산을 깡통개미가 18년 동안 근 20년 동안 매매하면서 4, 5년이 되도록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초보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공부 매매 수령과 확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15분 봉으로 15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선은 30선입니다. 저는 기준을 20선으로 두지 않고 30선으로 두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30선에서 주가는 수렴과 확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가가 이거는 캔들이죠. 이 캔들이 요 가격에 보면 즉 이 30선은 뭐라 그랬죠? 30개의 캔들을 합친 가격의 평균 가격. 아시겠죠? 하나 늘어나면 요 캔들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뚝딱뚝딱하고 이 계산을 해서 점이 찍힌다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고수와 하수와 돈 까먹는 깡통과 돈 버는 수포개미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자 주가가 여기서부터 오릅니다. 15분봉으로. 그러면 요 시점에서 주가는 종가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면 약 5,5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시점에서 5,500원일 때 30선에 있는 평균 가격, 30개를 합친 평균 가격은 5,200원입니다. 5,2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갭이 얼마가 있죠? 300원의 갭이 뜨죠. 근데 보니까 이 주가와 이 30선이 어떻죠? 선이? 이 모습이 어떻죠? 확산되어 있다. 이격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격이 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수렴과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주가는 다시 수렴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올랐던 주가가 여기랑 이격이 너무 크니까 수렴하러 옵니다. 이렇게 수렴하러. 수렴하는데 이 30선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얘가 일로 내려가서 만나거나 한 가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니까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 올라오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하겠죠. 더. 왜? 얘가 올라오면서 평균 가격이 같아지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 올라오죠.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죠. 근데 요 날 보시면 요 봉에서 보시면 어떻죠? 거의 만날 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또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주가가 위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격이 커지니까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수렴하기 위해서 얘가 내려오거나 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만납니다. 자, 만난 거 보셨나요? 여기 만나나요? 그럼 만나고 나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를 또 결정합니다. 지금 파동으로 하면 어제 강의 내용처럼 1파동, 2파동을 만들었는데 3파동을 갈 수도 있겠죠.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준을 어떻게 된다? 이 30선을 깨고 아예 내려오면 그땐 손절한다. 근데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면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또 올라갔습니다. 즉,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산하고 나니까 다시 수렴하기 위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또는 밑으로 내려와서 만납니다. 얘랑. 만났습니다. 이걸 오늘의 강의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수렴과 확산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수렴했다가 확산했습니다. 그러면 깡통개미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보시면 요 봉은 이걸 1일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1선이라고 1선. 5선이 아니고 30선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하나니까 1선이라고 하면 1선이 이렇게 퍼졌다가 확산했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하면서 오히려 와서 이렇게 수렴한다. 요 자리에서 수렴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 확산한다.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멀어지고 다시 옆으로 횡보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수렴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확산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수렴한다. 이게 바로 수렴과 확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주가가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30선하고 너무 크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격이 크니까 수렴하려고 기다리거나 위에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렴하다가 얘가 오니까 또 급격하게 내렸다가 이격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되죠? 횡보하면서 기다렸다가 부딪혀가지고 수렴하고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부딪히고 수렴하고 내려가고 그러면서 평균 단가가 같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하는 게 주가의 일주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수렴과 확산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두시면 그 다음 진로가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말 그대로 시간 개념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운 대로 15분봉에 30선이 3번 올렸으니 3일을 올렸으니 당연히 옆으로 3일을 횡보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은 되겠죠. 이렇게 하루, 이틀, 자 3일째 이제 올리네요. 이틀 횡보하고 자 이렇게 횡보 구간까지 오면 이때에는 수렴 확산이 이격이 작아서 큰 변화가 없지만 지금 여기서만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자 올라갔습니다. 전고점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죠? 이격이? 얘랑 이격이 큰가요? 작은가요? 이격이 크지요? 장대봉 3개나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밑으로 내려와서 만날 수 있다. 그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왜? 확산했으니까 수렴하러 와야죠. 수렴하러 와야 됩니다. 아니면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면서 더 센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리면서 위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얘를 만나게 기다립니다. 거의 장종료 3시 다 됐죠? 그러면 이게 반영돼서 다음날 시초가 시작할 때 약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날아갔네 이러고 사면 안 되는 이유가 기준을 두고 있는 선이 20선이든 30선이든 나랑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아 주가가 내려가거나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떤 특정 뉴스가 나와가지고 거래량을 훨씬 많이 터뜨리고 이 거래량을 훨씬 많이 터뜨리고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스토리가 없다면 옆으로 횡보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매수는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격이 큰 종목 하락할 때 밑에서 이격이 크면 매수하겠죠. 왜? 그 다음에 만나러 올라갈 테니까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테니까 이 개념을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머리에 없으면 우리가 수렴과 확산인 걸 몰라서 오히려 여기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수했다가 오히려 빠질 때는 오히려 쭉 빠졌다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장 기본인 수렴과 확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자리에서 뭐죠? 난 30선 밑에서는 매수 안 할 거야. 그럼 이때는 매수 안 하는 겁니다. 왜? 30선 위로 와야만 매수할 거니까. 근데 반대로는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딪혔고 2파동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첫 파동 어제 학습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이렇게 투파동이 오는데 투파동이 오면 당연히 이격이 크니까 주가가 올라가거나 어떻게 된다 했죠?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이 아니고 거래량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단 10번 중에 9번이 틀리는 게 아니라 2-3번, 4번밖에 안 틀린다는 겁니다.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거고 본인이 이게 꼭 우량주에서 사고 싶다면 매집을 해야 되겠고 스윙을 해야 되겠고 물가 평단가를 맞춰서 비중 베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2번 베팅했을 때 뭐죠? 이격이 크니까 얘가 살짝이라도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횡보하겠죠. 횡보하면서 기다리겠죠. 이 선을.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뺐습니다. 또 쭉 뺐죠? 쭉 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격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이격이. 그럼 여기서 작은 반등이라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등 들어오고 얘가 더 내려와야 되니까 또 밑으로 내려서 횡보하겠죠. 당연히 내리면서 이렇게 횡보하겠죠. 횡보하면서 어디까지 횡보할까요? 이 선이 올 때까지 횡보하다는 겁니다. 이게 수렴과 확산입니다. 모든 종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종목마다 특성이 있고 대형주들은 더더욱 잘 맞습니다. 왜? 잡주들 1000원짜리 잡주 뭐 매출 마이너스만 엄청난 큰 종목들이 이 삼성중공업도 지금 적자가 크지만 오늘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블루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크고 시총이 큰 종목들은 더 잘 맞는다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다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다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은 뭐다? 맞고 오면은 만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난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다음 방향을 정한다 이겁니다. 다음 방향을 정할 때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학습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격이 크면 얘가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봉 하나 만들려면 당연히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뭐다? 이거를 이 분봉을 1분선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1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나니까 방향을 정하더라. 다시 확산, 밑으로 확산하거나 위로 확산하거나, 위로 확산하니까 옆으로 만나니까 또 밑으로 확산하거나, 이 확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꼭 머리에 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서 언제 우리는 매수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당연히 30선 위로 올라갈 때까지 매수 안 하겠죠.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언제 사야 될까요? 이렇게 이격이 클 때. 이격이 클 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격이 클 때 사야. 왜? 이격이 클 때 사야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5선 위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5선이 위에 있겠죠. 5선 위로 처음으로 올라갔고 이격이 크니까 매수해볼만 하겠죠. 이런 자리는 오히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기 위에 올라갔으니 이격이 갑자기 커졌으니 줄였다가 수렴하고 나서 위로 가면서 이제 보겠죠. 횡보하면서 너 올라올래 말래 횡보하면서 보겠죠. 이격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옆으로 횡보한다 그랬죠. 내려가거나 얘가 호재가 있어서 내려갈 게 아니라면 이렇게 횡보합니다. 횡보하고 위로 또 쏟겠죠. 쏟고 올라갑니다. 자, 장이 시작됐는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야 될까요? 장대봉일 때? 일단은 한두 개 기다려봐야 되겠죠. 왜? 여기에서 옆에 얘가 재료가 강하고 여기에 조정받았던 물량들을 이 조정받았던 물량들을 다 먹고 가겠다고 지금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잖아요. 이렇게 대량 여기를 뛰어넘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밑에를 보시면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대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얘는 상승으로 봐야 되고 상승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이봉 때 빨리 산 게 아니라면 이 장대를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눌리면서 사야 되겠죠.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샀으면 이제 가겠죠. 위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크게 갔는데 이격이 크니 얘가 시장 뉴스는 날아간다고 했는데 이격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조정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이라는 걸 받겠죠. 한두 개라도 봉을. 이건 15분 봉입니다, 여러분. 조정을 한두 개를 받고 나서 여기에 5선이 따라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5선을 부딪히고 올라가든 하겠죠. 그런 개념을 머리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5선이 여기에 있다라는 추정을 해보면 5선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고점 뚫으러.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수렴이 아무리 종목 뉴스가 좋아도 쉬었다 갈 수 있고 이격이 이렇게 크면 수렴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고 나니까 이렇게 확산하더라. 확산이 커지면 욕심을 줄여서 투파동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번은 팔아야 된다. 50%라도 팔아먹어라. 30%라도. 왜?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고 욕심의 끝이 없으니 욕심 없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전고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먹고 나옵니다. 오히려. 이걸 끝까지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10개 중에 서너 개는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10개 중에 6개는 7개는 오히려 꼬꾸라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자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크니 당연히 조정받으러 좀 내려오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가요? 이격도가 작아졌죠. 더 안전하게 매수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매수해야 되겠지만 시장의 재료가 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마지막 파동을 만들러.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이렇게 그려드리냐면 이건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보면 2시 40분 56초입니다. 11월 23일입니다. 제가 학습자료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예측이 진로대로 가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살 거면 이 자리에서는 사면 안 된다. 왜? 확산돼 있으니까. 살 거면 어디서 사야 된다? 수렴했을 때. 재매수를 하고 싶으면 어디서 사야 된다?
최소한 내려와서 수렴할 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5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5선을 누르니까 어떤가요? 아직 5선 위가 아니죠.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렴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주가랑 얘랑 30선하고 수렴했으니 수렴해서 확산되기를 기다리겠죠. 왜? 밑으로 확산하던 것이 위로 처음으로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보고 이렇게 확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렴한 걸 보고 싶으시면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여기서 지켜봤다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가는 지금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3분봉도 봐야 되고 1분봉도 봐야 되고 확인해 보시고 3분봉 상승에서 30선 위로 올라갈 기미가 있는지 1분봉에서 확실하게 30선 위에 올렸는지 이런 개념을 보시고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단 우리가 지금 오늘 학습하는 건 뭐다? 이렇게 확산하니까 내려오더라. 이렇게 수렴하니까 올라가더라. 이제 빠른 스피드로 15분 봉상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죠?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도 보시면 이 위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수렴하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아침에 이렇게 급등하니까 급등에다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구나. 왜? 30분 만에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게 9시 반입니다. 30분 만에 여기 이격이 크니까 어떻게 되더라? 주가가? 수렴하면 내려오더라. 이게 만약에 시총이 1000억도 안 되고 1000원짜리 주식에 매집이 다 돼 있고 이런 종목이면 거기서 일자로 가겠죠. 일자로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종목들이 이렇게 수렴각산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일봉에서도 통용되고 주봉에서도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매집을 하고 싶다. 조정받는 놈은 음봉 종목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확산이 클 때 사는 겁니다. 밑으로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사는 겁니다. 개념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수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위로 쏘고 있죠. 확산하는 겁니다. 왜? 여기가 거의 다 왔으니까. 꼭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강한 놈들은 만나지 않고 갑니다. 거래량의 특징이 있죠. 갑자기 이 봉에서 앞전 거래량을 뛰어넘었고 5선 위로 올렸죠. 가는 겁니다. 방금 봤던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됐죠? 얘는 5선 미치니까 못 가는 겁니다. 같은 15분 봉인데. 먼저 많이 올렸고 확산율이 더 크고 수렴을 안 했잖아요. 얘는 이제 수렴하고 가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움직였던 종목 바이오톡 스택 보겠습니다. 바이오텍 스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던 놈이 올라가니까 확산하더라. 확산하고 나니까 다시 수렴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수렴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확산하더라. 최소한 고점에서 물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여기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된다? 수렴했을 때 해야 된다. 내가 기준을 두고 있는 선 30이든 20이든 60이든 120이든 3분 봉이든 30분 봉이든 1분 봉이든 이런 자리를 보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5선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못 올립니다. 강하다면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에 올리려면. 그렇지 않으면 양봉 음봉 나오겠죠. 제가 강의한 내용들의 시간이 실제형이기 때문에 끝난 시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보십시오. 깡통개미가 그냥 뭘 어설프게 뭘 어디서 보고서 하는 건가, 지난 후행성을 두고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측에 대한 대응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몇 개는. 하지만 맞을 확률이 더 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로 앞뒷면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에 여행사들 움직인다고 얘가 지금 매집이 덜 됐다고 제가 점심 런치 순서에 말씀드렸는데 어떤가요? 얘도. 장대봉으로 이렇게 하나, 두 개 나오니까 문제가 장대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얘랑 이격이 너무 크더라. 얘랑 주가랑 얘랑 이격이 크니 내려오거나 강한 재료가 있으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얘가 올라올 때까지 이 개념을 꼭 두셔야 됩니다. 수렴이라는 개념은 다 올라왔다 내려와서 여기 수렴됐으니 뭔가 뚝딱임이 있겠구나. 이 자리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뭔가 뚝딱임이 있겠구나. 그리고 거래량 터뜨리고 올라간 겁니다. 항상 터뜨릴 땐 전조증사는 어떻게 돼 있죠? 앞에 거래량 작은 거래량보다 좀 큰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 거래량이 아주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이 증상이 대동소이하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어떻죠? 지금 시간으로 보면 5선 위에 있죠. 한 번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근데 완전 수렴이 안 되고 약하다면 내려오겠죠. 오히려 약하다면 지금의 긍정 시그널은 5선 위라는 거고 거래량이 나쁜 신호라고 하면 뭐죠? 거래량이
거래량이 너무 적다, 여기. 거래량이 좀 세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약하고, 지지부진하면 심리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오히려 밀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밑으로 확산을 시작하는 건지, 뒤집어서 놓고 보면, 밑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로 확산을 하는 건지는 알아야 되고, 확산이 너무 심하면 불안하면 조금 팔으라는 겁니다. 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한가 종목 중에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마찬가지죠. 상한가 갔습니다. 확산했으니까 여기서도 여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확산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조정받고 횡보하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수렴했습니다. 수렴하고 나니까 다시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올리고 나서 전고점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수렴각산만 보면 다시 수렴하러 왔고, 지금 여기서 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렴했으니 확산해야 되겠죠. 올릴 거라면.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리겠죠. 이 개념을 꼭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렴과 확산에 대해서. HSD 엔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죠? 이렇게 돼 있던 주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확산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격이 크니 당연히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격이 크니 한번 무너지기도 하고 하면서 얘가 올라올 때까지 보겠죠. 내일 아침 되면 얘가 거의 다 올라와서 만나서 출발할 겁니다. 지금 상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강의 준비할 때는 여기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에이프로젠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던 종목이 오늘 갑자기 지 혼자 올려서 하니까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선 끼고서 수렴하고 있던 놈 여기 수렴하고 나니까 이제 확산 시작되더라. 확산되고 1파, 2파가 너무 세게 가니까 장대봉이 쭉 나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조정을 받더라. 횡보하더라. 그래서 간혹가다 뭐냐? 자기가 만약에 포트비중이 낮고 스윙으로 봤다, 2, 3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주가 지금 일봉 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 종목 아니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뭐냐면 손절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스윙이었다고 하면 이게 올라올 때까지 지켜보겠죠.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지지받는 유무를 볼 거고, 내가 신규 진입할 거라면 이게 일봉 안 봤어도 모르겠습니다. 내려온다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면 최소한 얘가 올라온다면 수렴할 때 사겠죠. 거기서 올라가면 홀딩이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아니면 비중 조절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으면 1차 매수를 여기서 했다면 2차 매수를 어디에 해야 되나? 이 30선이 올라오는 자리겠죠. 여기까지 밀렸을 때 사겠죠. 왜? 수렴하면 확산을 잠깐이라도 하고 내려가든 할 테니까. 이상하다고 제가 칭했던 놈, 근데 상한가 가버렸던 놈,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날 이상해서 제가 간종으로 넣었던 건데,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선하고 계속 수렴하다가 하더니 30선 위에 올리니까 확산을 했다가 수렴을 하고, 수렴을 하니까 다시 확산을 하고, 확산했으니까 다시 수렴하고. 왜? 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가 너무 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움직이죠, 다시. 이제 3파동 째고. 자칫하면 이거는 오후에 고점 그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즉 얘기는 뭐냐? 오늘 3시 20분까지 버티면 내일 더 상승을 한다면 내일은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고점 치고서 내려올 확률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산과 수렴에 대한 개념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신 분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산이 되니까 수렴되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이 됐는데, 수렴됐던 주가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밑에서 내리니 간망이고, 위에 올려서 수렴했고, 여기서 보니 금요일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수렴시켜 놨으니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자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이격이 큰 자리였는데, 지금 이 종목이 바로 우리 시장을 전체 움직이는 뭐라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가요? 이제 말 그대로 신고가 가려고 하는데 월봉으로 보셔도 없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지금. 신고가 걸려서 안 떨어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격이 어떤가요? 크죠? 이놈이 좀 약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집으면서 여기 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어떻죠? 약간 우상향이죠. 우상향. 이렇게. 오른쪽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죠. 조금 더 강하긴 하다. 강하다. 대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냐?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냥 예측. 조금 더 올렸다가 이번 주 내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얘가 따라 올라오겠죠.
얘 만날 것이다, 내려가서.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수렴으로만 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수렴과학산을 마무리하면 이겁니다. 제가 첫 화면을 자세히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매수점은 당연히 어디서 해야 되죠? 5선 위가 되겠죠. 5선 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점 매수라면 이격이 크다고 판단될 때 조금씩 들어가면 되겠죠. 이격이 클 때 조금씩 분할로 조심스럽게. 접근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5선 위에 올라왔고 이렇게 수렴하는 자리가 있는데, 수렴을 이렇게 했는데, 떨어질 때도 수렴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맞습니다.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마지막 모습은 처음에 보셨던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힌트를 조금 드린다면 이평선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고 느낀 거를, 그리고 내가 찾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습니다. 장이 안 끝나고 시작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진짜로 공부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다 익혀지면 그 다음에는 소액으로 단주로 계속 강조드릴 겁니다. 소액으로 100만원도 미수몰빵 하지 말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본매매가 들어가시면 점점점 성장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여러분들 거 만드시기 바라고요. 전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